안녕하세요. 시니어 해방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 구석구석에 이런 풍경 있으신가요? 열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서랍 한 번 쓰고 다시 꺼내지 않은 주방기구, 그리고 언젠가 있겠지 하고 남겨둔 옷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늘어나는데 정작 쓰는 건 몇 가지 안 되죠. 그런데 쌓여있는 물건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공간을 차지하는 건 물론이고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 정리를 통해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리란 단순히 치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리를 미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찮아서, 혹은 나중에 하려고. 하지만 그 나중은 잘 오지 않습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단순히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닙니다. 넘어진다거나 발을 걸려 다칠 위험이 생기고 먼지와 곰팡이 때문에 호흡기 건강도 나빠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낙상사고가 큰 위험 요소가 되죠. 또 집이 복잡하면 마음도 덩달아 복잡해집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으면 머릿속까지 어질어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집을 정리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공간뿐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까지 넓어집니다. 정리의 시작은 물건 다이어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집안을 돌면서 지난 1년간 쓰지 않은 물건에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집에 커피잔이 10개 넘게 있다면 실제로 사용하는 건 몇 개일까요? 아마 2~3개면 충분할 겁니다. 안 쓰는 나머지는 선물로 나누거나 버려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추억이 담긴 물건이죠. 옛날에 입었던 교복,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 버리려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는 사진으로 남기세요. 사진 속에 기억을 담아두고 실제 물건은 비워내는 겁니다. 물건을 줄이는 건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까지 가볍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옷장 정리입니다. 옷장은 누구나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공간 중 하나예요. 많은 옷이 있지만 정작 입는 건 몇 벌 안 되죠. 옷장을 열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옷은 지금 내 모습과 맞는가? 입었을 때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기는가? 안 입는 옷은 박스에 담아 기부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과감히 정리하세요. 또 옷장은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절별로 구분하고 색깔별로 나누면 훨씬 찾기 쉬워요. 예를 들어 봄, 여름 옷은 오른쪽, 가을, 겨울 옷은 왼쪽, 색깔은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순으로 걸어두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옷이 많다고 삶이 풍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옷만 있을 때 더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주방은 집안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방에서의 안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안 쓰던 프라이팬을 꺼내려다 높은 선반에서 떨어뜨려 발을 다칠 뻔한 적. 이런 사고는 작은 정리만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자주 쓰는 것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큰 냄비, 오래된 그릇, 한 번도 안 쓴 전기기구는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칼과 가위는 손 닿기 쉬운 곳에 두되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고 동선은 단순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주방이 깨끗하면 요리가 즐거워지고 음식도 훨씬 맛있어집니다. 서류 정리는 꼭 필요하지만 가장 귀찮은 작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리를 해두면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통장, 보험증권, 연금 서류는 중요 파일에 따로 모아두세요. 불필요한 종이는 파쇄하고 꼭 필요한 건 투명 파일에 넣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하세요. 가능하다면 중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보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서류를 잃어버려도 안전하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할 건 가족이 알 수 있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필요할 때 자녀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집 서류 파일은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세요. 거실은 집안의 얼굴입니다. 오래된 가구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과감히 줄이세요. 공간이 넓어지면 집이 훨씬 시원하고 밝아집니다. 전선은 반드시 묶어서 정리하고 멀티탭은 발에 걸리지 않게 벽 쪽에 고정해 두세요.
특히 시니어에게는 작은 선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방은 쉬는 공간입니다. 물건을 최소화하고 조명을 부드럽게 유지하면 편안한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침대와 단순한 공간은 몸과 마음을 깊게 쉬게 합니다. 욕실은 미끄럼 사고가 가장 많은 장소입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두고 샤워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두세요. 오래된 칫솔, 쓰지 않는 화장품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욕실은 습기가 많아서 물건이 많으면 곰팡이도 쉽게 생깁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입니다. 신발이 가득하면 답답해 보이고 공간이 좁아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 보세요. 깔끔한 현관은 집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요즘은 디지털 공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연락처 안 쓰는 카톡방, 오래된 사진들 쌓아두면 오히려 중요한 걸 찾기 힘듭니다. 특히 가족 사진은 꼭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백업해 두세요. 그리고 계정과 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메모해서 안전하게 남겨두면 혹시라도 가족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집 정리를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건을 비우는 동시에 내 마음도 정리됩니다. 옛 물건을 놓아주면서 과거의 아픔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다짐하게 되기도 합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리를 끝내고 나면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집이 넓어지고 가벼워지니 나 자신도 가벼워집니다. 그 공간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더 많은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그것이 바로 정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를 위한 집 정리 실전 가이드를 나눴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보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정리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을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니어 해방일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